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모트 제어와 관련된 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모트 제어 관련 책을 좀 봐왔지만은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저한테 잘 맞고 이해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은 게 많은 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제 이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챕터 1은 이제 전동기의 어떤 기본 원리,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제 모터의 어떤 회전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는 직류 전동기의 이제 토크 제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토크 제어 원리는 이제 N, S극으로 이제 일정한 자속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회전을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DQ 이제 제어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NS는 이제 D축을 해가지고 일정한 자속을 주고, 그 다음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학의 어떤 힘의 원리가 작용해가지고 이제 코일이 돌아가는 이런 회전 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 2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이제 뭐 유도 전동기든 동기 전동기든 이런 이제 어떤 DQ 어떤 좌표 변환을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설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 어떤 유도 전동기나 그에 대한 이제 전류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 어떤 그런 이제 제어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이런 제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 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뭐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BLDC 모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 전반에 걸쳐 가지고는 이제 요 3장의 어떤 BLDC, 3장은 BLDC 모터 제어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벡터 제어나 뭐 이제 DQ 변환, 뭐 좌표 변환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어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MCU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좀 가장 어찌 보면 좀 약간 쉬운 그런 개념의 모터가 BLDC 모터가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BLDC 모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독립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LDC 모터 제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동기의 어떤 회전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제 전자기학의 어떤 기본 원리부터 해가지고 모터의 토크 제어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모터의 어떤 이제 동작 원리부터 그 다음에 전류 제어나 속도 제어의 어떤 제어공학적인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제어를 위한 기초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이제 1, 2장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우리가 이제 별개의 모터인 이제 BLDC 모터를 잠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게 이제 교류 전동기의 이제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교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제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통 제어를 하는데, 그런 개념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류 전동기의 어떤 종류별 어떤 회전 원리의 특성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이제 어떤 건선에도 보면은 일단 인덕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름으로 해가지고 자속이 발생하는데, 그 자속에 의해서 이제 토크가 발생하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전자기학의 기본 원리에서 이제 모터는 회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교류 전동기에도 유도 전동기와 이제 자석을 이용한 동기 전동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유도 전동기와 동기 전동기의 어떤 그런 특성, 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유도 전동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D축에 해당하는 어떤 자석을 통해서 이제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 제어를 한다고 볼 때 유도 전동기보다는 조금 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먼저 좀 어렵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이 박혀 있는 동기 전동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제어를 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류 전동기를 이제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DQ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삼상의 어떤 그런 이제 파라미터를 DQ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변환의 목적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삼상을 이제 그대로 제어하려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이제 사인파 형태로 계속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고 그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계산 시간이 너무 이제 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MCU가 이제 엄청 빠르면은 이제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현재 어떤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칩의 어떤 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복잡한 계산을 이제 다 수행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듀티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변하는 이런 이제 변수들을 사실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계산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변하는 변수들을 최소한 이제 선형화 이제 일정하게 이제 어떤 상수 개념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상을 일단 이제 DQ 좌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DQ 좌표를 이제 걔가 또 회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삼상을 이제 이축 정지 좌표격을 만들고 정지 좌표격을 다시 회전 좌표격을 만든 다음에 다시 걔를 또 이제 삼상 각각의 이제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이제 스위치를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회전 좌표격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삼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좌표 변환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좌표 변환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벡터 제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이제 축으로 되어 있지만은 얘를 일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상을 PWM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스위칭 어떤 횟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위칭 손실도 많아지고, 얘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삼상을 하나의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벡터를 기준으로 이제 DQ를 이제 추출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이제 기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제 벡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될 파라미터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이제 모터의 회전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벡터 제어를 하는데 뭐 벡터 제어를 하더라도 어떤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벡터 제어도 어떤 뭐 순시 토크 제어, 그다음에 이제 직접 벡터 제어, 간접 벡터 제어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자속이나 이제 이런 걸 추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류나 전압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전류나 전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선의 어떤 L 값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항 값을 이제 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자속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 이런 게 이제 좀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요 이상의 어떤 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전류 제어기를 만드는데, 그 전류 제어기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토크를 제어하죠. 그러니까 전류를 통해서 토크를 제어하면은 그 토크에 의해서 이제 그 속도가 제어되고, 속도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위치가 제어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류 제어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류 제어기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2장에서 이제 어떤 전류 제어기의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제어공학적인 어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뭐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이제 됐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를 이제 그 회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펌웨어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장에서 이제 그 전류 제어를 위한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 설명됐다 그러면은, 요 7장에서는 일단 실무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회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뭐 MCU도 적당한 MCU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펌웨어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어도 이제 어찌 보면 실무적인 내용이겠죠, 이제. 이제 7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터 제어를 위해서 이제 인버터라는 이제 그런 모듈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인버터라는 종류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인버터의 어떤 PWM 제어 방식은 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뭐 최적 변조, 삼각형 비교 변조, 그다음에 3차 고주파 주입 변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보는 이제 이제 벡터 제어, 뭐 이런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DSP나 이런 걸로 이제 컨트롤할 때 그 데드 타임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이제 좀 그 왜곡률이 이제 좀 적어진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류 전동기에 고속 운전을 하려 그러면은 그 백 EMF 때문에 이제 그 고속 운전에 어떤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D축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일정한 자석을 공급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D축의 어떤 계좌, 그러니까 약계좌 제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한 어떤 전력을 자석을 공급하는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그 자속, 이제 요 이제 NS 이제 요 자속을 이제 줄이면은 이제 그 백 EMF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백 EMF가 줄어들면은 내가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그 룸이 좀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고속 영역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고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계좌 제어가 필요하다. 그거는 약계좌 제어의 핵심은 이제 백 EMF를 줄이는 거다. 이제 그래서 백 EMF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계좌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리스 제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레졸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RVDT나 뭐 이런 그 이제 그다음 엔코더나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전 위치를 하고 회전 속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센서들이 사실은 이제 좀 뭐 홀 센서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모터의 어떤 위치나 회전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부착이 되면은 그 이제 좀 고장이 많죠.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어떤 뭐 회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어떤 구조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전류 전압만 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게 일단 뭐 센스리스 제어 뭐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챕터별로 뭐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이제 그 뭐 이 챕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기의 이제 기본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전압과 전류, 센서 정보를 통해 자속과 토크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파라미터 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전류와 이제 전압, 그 다음에 레졸버나 엔드코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나오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위해 측정해야 될 파라미터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측정된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뭐 활용해서 이제 속도와 위치를 또 추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동기는 또 발전기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뭐 원리나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전동기의 종류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쉬고, 그래서 이런 뭐 기구적인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이제 이게 이제 전동기고 부하고 뭐 이제 그 전동기고 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 모드로 이제 구동하는 영역이 있고, 전동기 모드로 이제 구동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모터를 이제 구동할 때 보면은 그거죠. 이제 그 모터를 이제 구동하고 이제 멈출 때 이제 그때 이제 브레이킹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뭘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쭉 가속을 할 때는 이제 모터로 동작하죠. 근데 멈춰야 될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죠. 이제 그때 이제 브레이킹 할 때는 이제 그 전동기가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 쪽으로 막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이제 걔를 이제 가만 놔두면은 이제 그 계속 넘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디시링크 전압이 계속 이제 그 증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IGBT가 이제 뭐 전압이 초과해가지고 뭐 터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모터가 이제 구동하고 발전기 이제 브레이킹 동작할 때 발전기 모드로 넘어올 때 그 에너지를 저항으로 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로 동작, 회생 동작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회로 기술이 부족할 때는 이제 브레이킹 동작에서 이제 그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할 때 넘어오는 이제 그 생산되는 에너지 성분을 대부분 이제 저항으로 태웠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태우는 이제 그 저항 이제 그 뱅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전에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걔를 이제 저기 그 브레이킹 할 때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리드로 이렇게 이제 송출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 전동기의 토크 제어, 이제 이게 제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터가 이제 어떻게 동작한다는 어떤 기본 원리가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전류가 이제 토크를 만든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류 제어죠, 전류 제어. 그 전류 제어와 속도 제어 개념인데, 그런 제어계를 구성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제어공학적인 이런 원리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보드 플랫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드 플랫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이런 그 위상 여유와 이제 그 이동 여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는 이제 어떻게 설계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안티 와인더브나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속도 제어계나 전류 제어계 이제 이렇게 전류 제어계, 속도 제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공학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3장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세탁기나 이제 냉장고 뭐 이런 데 이제 요즘 가전제품 많이 쓰는 이제 BLDC 모터 제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BLDC 모터를 이제 요 메탈랩 이제 시뮬링크 모델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은 이제 교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도 전동기와 이제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자석을 쓰는 게 이제 그냥 동기 전동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이제 이제 고정자는 이제 둘 다 이제 권선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자가 이제 권선형으로 되냐 아니면 이제 농형으로 되냐 이제 따라서 이제 유도 전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동기 전동기는 이제 고정자는 이제 권선인데, 이제 뭐 회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자석을 표면에 붙일 수도 있고 이제 매립형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유도 전동기와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좀 회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유도 전동기와 이제 동기 전동기가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회전 원리를 가진 모터를 우리가 이제 이제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로머로 제어를 하려면 이제 많은 어떤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미분 방정식을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미분 방정식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속과 이제 토크 제어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교류 전동기를 이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 변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형성되는 그런 이제 물리량들을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DT 좌표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를 좀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벡터 제어의 어떤 기본이 이제 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표 변환의 어떤 기본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일단 3상에서 이제 회전 좌표를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클락 변환해 가지고 이제 이걸 알파베트 변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DQ 축으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얘는 이제 DQ 축이 이제 정지는 했지만 이제 계속 움직이겠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얘를 이제 회전하는 이제 파크 변환이라고, 이게 DQ 변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상을 일단 이제 정지자 바뀌고 이제 알파베타 변환, 이제 이 클락 변환했다가, 그다음 이제 팍 변환했다가 다시 또 이제 팍 변환을 거쳐가지고 이제 클락 변환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ABC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갈 때는 이제 이제 센스 입력이겠죠. 이제 ABC 이제 각상 전류 입력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PWM으로 이제 나가는,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센스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DQ 이제 어떤 명령하고 비교가 된 다음에 오면은 PWM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3상 PWM 제어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센서 입력을 이렇게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이제 PWM 줄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역변환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벡터 제어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벡터 제어 개념은 이제 그 직접 벡터 제어와 이제 간접 벡터 제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벡터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가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벡터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속 추정을 어떻게 하고,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전동 순시 토크 제어, 벡터 제어, 자속 추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벡터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 제어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효과적인 벡터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포커싱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어떤 이론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 벡터 제어든 간접 벡터 제어든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류 제어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제어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PWM 제어를 통해서 이제 전류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류 제어기는 이제 어떤 게 있고, 그러한 어떤 전류 제어기의 특성은 어떻다, 이제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제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다음 펌웨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아까는 전류 제어기였고,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은 이제 전류 제어기였고, 그 전류 제어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삼상 이제 H브릿지 헬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터의 건선에다가 이제 제어 명령을 줘야 되겠죠, 이제 비트블리엄으로. 그래서 비트블리엄 인버터는 어떻게 만든다, 뭐 하는 이런 개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벡터 제어 개념이나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좌표 변환이나 이제 스페이스 벡터 제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MCU를 활용해서 우리가 디테일 제어를 위한 어떤 실무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 프리퀀시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컨스탄트 볼테이지, 컨스탄트 프리퀀시 이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 제어를 할 때는 이제 VVVF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뭐 이런 걸 내가지고 상용 그리드로 이제 우리가 전류 출력할 때는 상용 이제 그리드는 이제 주파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이제 항상 일정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 220Hz, 60Hz 일정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인버터를 제어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VVVF는 모터 제어고, 그 다음에 CVCF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나 이제 뭐 풍력 인버터 이제 그리드로 이제 부하 그리드인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VVVF는 모터고, 그 다음에 CVCF는 이제 우리 부하가 이제 계통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SP 가지고 이제 뭐 측정하다 보면 이제 데드 타임을 어느 포인트에서 줄 것인가? 그래 이제
왜곡이 이제 줄어든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장까지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모터 제어를 위한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내용, 우리가 하드웨어 이제 구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류 운종에 이제 그 고속 운종에 필요한 어떤 그 약간 좀 특별한 이제 걸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속 운종을 할 때는 이제 약자속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속 제어를 하는 기본적인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고속으로 이제 회전하다 보면 이제 백 EMF가 증가하는데, 자속을 줄여가지고 백 EMF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룸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선형적인 구간에서는 전압 여유를 항상 가지고 가는데 요만큼. 근데 이제 그 전격 전압을 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뭐 400V, 400V, 뭐 600V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그 백앰프가 여기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제어할 룸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약계자 제어를 통해서 백앰프를 줄인다는 개념이 약계자 제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약계자 개념을 줄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변하는 게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토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센서리스 제어, 그 이제 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레졸버나 엔코더의 어떤 이제 그 특정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류 전동기 센서리스 제어는 뭐 요 이제 이런 개념을 한다. 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이제 전반적인 뭐 이제 그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이제 1장과 이제 2장은 이제 아주 이제 그 기본적인 모터의 어떤 제어의 어떤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과 2장은 이제 그 모터에 대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모터의 어떤 구분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3장부터는 이제 BLDC 모터에 이제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교류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전동기의 어떤 회전 원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류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좌표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벡터 제어가 효율적이라는 이유, 이제 요까지 이제 6장까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전류 제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인버터 제어를 인버터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전류 제어의 이제 그 개념과 하드웨어 구성,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인버터의 이제 개념과 하드웨어 구성.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버터의 기본적인 제어 개념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해가지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그 이제 고속 운전, 약계자 제어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계자 개념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백 EMF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뒤축 그 전류를 뭐 줄인다. 그래서 약계자 제어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그 센서리스 제어를 한다.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요 모터 제어라는 요 책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